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깊은 겨울밤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지금 혹시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텔레비전을 벗삼아 노란 귤 하나를 까드시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손끝이 노랗게 물들 때까지 하나둘 까먹다 보면 어느새 수북했던 귤 바구니가 텅 비어버리는 마법 같은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한 과즙과 달콤한 향기는 춥고 건조한 겨울을 견디게 해주는 고마운 자연의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받아 먹던 그 시원한 귤 맛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의사의 가운을 입고 또 한의학을 공부한 의료인으로서 조금은 서늘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겨울철 비타민의 보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이 친근한 귤이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 그리고 드시는 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뇌졸중과 당뇨를 부르는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일인데 설마 무슨 큰일이 나겠어? 라며 방심하며 드셨던 그 한 조각이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뱃속에 차가운 노폐물을 쌓아 만성염증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겨울만 되면 혈당 조절에 실패하여 응급실을 찾으시는 시니어 환자분들,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소화불량과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식습관을 역추적해보면 놀랍게도 그 중심에 잘못된 귤 섭취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귤은 분명 신이 내린 명약이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치명적인 이중성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잘 쓰면 죽어가는 혈관을 살리는 기적의 묘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달콤한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10분의 이야기는 단순히 귤을 먹나 마라 하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남은 겨울을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하게 나기 위해 그리고 내 몸속에 이미 쌓여버린 독소를 배출하고 귤의 효능을 90% 이상, 아니 100% 온전한 약으로 바꾸어 섭취하는 비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그 흔한 귤 하나로 10년 묵은 혈관 찌꺼기를 청소하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여러분의 겨울 밥상이 질병이 아닌 치유의 밥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파트 1 의학적 한의학적 원인 상세 설명. 이 이야기를 하려면 지난달 저를 찾아오셨던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 박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 여사님은 평소 등산을 즐기실 만큼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고 당뇨 전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까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와 함께 손발이 저리고 붓는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정상 범위에 가깝던 당화혈색소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고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상담을 진행하며 저는 박 여사님의 겨울철 간식 습관에서 결정적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자나 빵은 입에도 안 돼요. 몸에 좋으라고 비타민 많은 귤만 하루에 10개 정도 까먹은 게 전부인데 그게 죄가 됩니까? 박 여사님은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안전하다는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서양의학적으로 볼 때 귤은 단순당인 과당의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우리가 밥으로 섭취하는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에너지로 가져다 쓰지만 과일 속의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박 여사님처럼 앉은 자리에서 귤을 5개, 10개씩 드시게 되면 간은 한꺼번에 밀려드는 과당을 처리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처리되지 못한 과당은 곧바로 내장 지방으로 바뀌어 배에 쌓이고 혈액을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만들어 혈관벽을 타고 흐르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겨울철 소리 없는 살인자,
고혈당 쇼크와 고지혈증의 시작입니다. 빵이나 과자는 몸에 나쁘다는 걸 알기에 조심하지만 과일은 몸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경계심 없이 무방비로 섭취하여 췌장과 간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습담이라는 병증으로 설명합니다. 한의학에서 귤의 껍질인 진피는 기운을 소통시키고 가래를 사기는 훌륭한 약재로 쓰입니다. 하지만 귤의 알맹이, 즉 과육은 성질이 다릅니다. 귤 알맹이는 맛이 달고 성질이 차가우며 수분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분들이 차갑고, 단귤을 과도하게 드시면 위장은 마치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무거워지고 차가워집니다. 이때 몸속의 수액대사가 멈추면서 끈적하고 탁한 노폐물인 습담이 형성됩니다. 이 습담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병을 만듭니다. 머리로 가면 어지럼증과 치매의 원인이 되고, 관절로 가면 류마티스처럼 붓고 쑤시는 통증을 유발하며, 소화기로 가면 만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킵니다. 박 여사님이 호소하셨던 손발저림과 부종 역시 과도한 귤 섭취로 인해 생성된 습담이 혈관과 경락을 막아 순환을 방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귤은 황금옷을 입은 두 얼굴의 손님과도 같습니다. 적절하게 맞이하면 귀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선물하고 가지만 너무 과하게, 그리고 예의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맞이하면 집안 내 몸을 온통 쓰레기염증, 습담로 어지럽히고 주인 생명력을 위협하는 강도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위험한 손님을 어떻게 다루어야 약이 될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구체적인 해답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서 귤이 가진 차가운 성질과 당분이 우리 몸에 습담이라는 독소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맛있는 귤을 영영 끊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현대의학이 만나는 놀라운 접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귤을 생으로 드시지 말고 구워서 드시는 것입니다. 아마 귤을 구워 먹는다고 하며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조리법의 변화가 아니라 귤의 운명을 바꾸는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귤은 구우면 그 성질이 180도 바뀝니다. 차갑고 습한 성질은 날아가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며 기운을 북돋우는 온의 성질로 다시 태어납니다. 마치 얼음장 같던 방에 군부를 지피는 것과 같죠.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귤을 가열하면 껍질 속에 숨어있던 항산화 성분들이 과육으로 깊숙이 침투합니다. 특히 식이섬유의 일종인 팩틴 성분은 열을 가했을 때 그 분자 구조가 잘게 쪼개지며 우리 몸에 흡수되기 가장 좋은 상태인 저분자 팩틴으로 변합니다. 생으로 먹을 때보다 흡수율이 무려 3배에서 5배까지 치솟게 되죠. 이렇게 변화된 팩틴은 혈관 속의 기름때를 흡착하여 배출하고 장 속의 유해균을 몰아내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체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최모 아버님은 겨울만 되면 끊이지 않는 기침 가래와 심한 속 쓰림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양약을 한 움큼씩 드셔도 그때뿐 찬바람만 불면 증상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었죠. 진맥을 해보니 아버님의 폐와 위장은 찬 기운에 꽁꽁 얼어붙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딱 한 가지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버님, 오늘부터 간식으로 드시던 생귤은 끊으시고 하루에 딱 2개씩 프라이팬에 구워서 껍질째 드셔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아버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귤을 구워 드셨습니다. 그리고 딱 3주 후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아버님의 얼굴색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밤새 쿨럭거리던 기침이 뚝 떨어지고 무엇보다 항상 돌덩이 얹은 것 같던 속이 뻥 뚫린 것처럼 편안합니다. 차가운 생귤이 독이었다면 따뜻한 구운 귤은 아버님의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최고의 명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구운 귤, 어떻게 만들어야 제대로 먹는 것일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원칙은 지키셔야 합니다. 먼저 귤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까지 약으로 써야 하니까요. 베이킹소다나 소금으로 문질러 씻은 귤을 물기를 닦고 프라이팬이나 에어프라이어에 넣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거뭇거뭇하게 탈 듯 말 듯 할 때까지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주십시오. 귤 껍질이 말랑말랑해지고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울 때 바로 그때가 약효가 정점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구운 귤은 당도가 올라가 맛도 일품이지만 무엇보다 시니어분들의 약해진 치아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고의 보양식이 됩니다. 단 아무리 좋아도 하루 2개에서 3개, 그 이상은 과유불급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많은 분들이 귤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자칫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오해. 3가지를 명쾌하게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귤에 붙은 하얀 실, 지저분하고 소화 안 되니 떼고 먹어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귤 껍질을 까면 과육에 그물처럼 붙어있는 하얀 줄,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귤락이라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식감이 거칠다고 꼼꼼하게 떼어내고 드시는데 이는 귤의 가장 핵심적인 영양덩어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얀 줄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비타민 P 성분이 과육보다 무려 40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P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고혈압과 뇌출혈을 예방하는 혈관 강화제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멍이 잘 드는 분들이라면 이 하얀 귤락이야말로 돈 주고도 못 살 귀한 약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남김없이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 곰팡이 핀 귤, 그 부분만 도려내고 먹으면 괜찮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것은 암세포를 내 입으로 넣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귤처럼 수분이 많고 무른 과일에 곰팡이가 피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곰팡이의 뿌리인 균산은 이미 귤 전체에 깊숙이 퍼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포자가 옆에 있는 멀쩡해 보이는 귤까지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귤 곰팡이는 두드러기나 발진 같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신장을 망가뜨리고 간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곰팡이가 핀 귤은 미련 없이 통째로 버리는 것이 병원비를 아끼는 길입니다. 세 번째 오해, 귤은 산성이라 치아를 부식시키니 먹자마자 바로 양치해야 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귤의 산성분이 치아의 에나멜층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먹자마자 바로 칫솔질을 하면 산성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렁해진 치아 표면이 칫솔모에 의해 깎여나가게 됩니다. 마치 사포로 치아를 갈아내는 꼴이 되죠. 귤을 드신 직후에는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내시고 양치질은 침이 분비되어 입안의 산도가 중화되는 약 30분 뒤에 하시는 것이 치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귤의 비밀을 모두 알았으니 우리 삶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원장님, 그래서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으라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고 당뇨가 있는 제 환자분들에게도 처방해드리는 혈관을 살리는 귤 섭취 골든타임표를 공개합니다. 메모지가 있다면 지금 꺼내서 냉장고 앞에 붙여두실 내용을 적어보십시오. 하루의 시작인 아침 7시, 눈을 뜨셨을 때 귤은 잠시 잊으셔야 합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은 위산에 매우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때 산도가 높은 귤이 들어가면 위벽을 긁어내는 것과 같은 자극을 주어 속 쓰림을 유발합니다. 아침에는 귤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잠든 장기를 깨워주십시오. 본격적인 귤 섭취는 해가 중천에 뜬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점심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하여 귤의 영양소를 쫙쫙 빨아들일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식사하시고 30분 정도 지난 뒤 앞서 말씀드린 구운 귤을 딱 2개만 드십시오. 따뜻하게 데워진 귤은 식사로 인한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혹은 껍질을 말려둔 진피차를 따뜻하게 우려 한 잔 마시는 것도 막힌 속을 뚫어주는 최고의 오후 습관입니다. 그리고 저녁 8시 이후, 이때는 냉장고 문을 굳게 닫으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며 습관적으로 까먹는 귤은 독 중의 독입니다. 활동량이 없는 야간에 들어온 과당은 100% 뱃살로 저장되고 자리에 누웠을 때 위산을 역류시켜 밤새 가슴 타는 통증에 시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귤을 드시는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하루 동안 쌓인 잉여 에너지를 태워 없애는 것이 숙면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주의사항 및 엔딩. 오늘 우리는 겨울철 국민 간식귤의 두 얼굴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귤이 아무리 좋아도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귤의 풍부한 칼륨 성분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여 심장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귤 섭취를 하루 반개 이하로 제한하시거나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당뇨가 심하신 분들 역시 구운 귤이라 할지라도 하루 한 개를 넘기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 입에 단 것이 내 몸에는 쓴 법이라는 옛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무심코 먹던 귤 하나,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치유는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귤 바구니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 노란 열매가 여러분의 혈관을 막는 찌꺼기가 될지 아니면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의 에너지가 될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귤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럼 겨울철의 귤 말고 고구마는 어떨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귤과 함께 겨울 간식의 양대 산맥인 고구마. 그런데 고구마를 이 시간에 먹으면 암세포가 춤을 춘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배신당한 국민 간식 2탄 고구마 제발 저녁에 드시지 마세요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위장이 약하고 당뇨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찹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는 다음 시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닥터 차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